네, 이번에는 교육과정 개설 및 수강학생 편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타교 수강생 등록하고 위탁학생으로 승인 과정을 거치면 어쨌든 이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거점 학교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이 배울 교과목 편제를 해야 되겠죠. 이 다른 거점 학교의 다른 일반 정규 교육과정이랑 동일하게 같은 메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 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교육과정 편제표에 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편제표, 편제표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편제표에 의해서 교과목 시수를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제 등록 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 수정 팝업창을 이용해서 공동교육과정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반고와 특목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이건 이제 뭐 좀 특이한 경우겠죠. 특이한 경우. 일반고랑, 오 마이 갓. 네. 엄청 커지네요.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일반고랑 특목고, 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럼 일반고에도 있고 특성화고에도 있는 교과목 유형들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일 겁니다. 네. 물론 특성화고나 특목고에는 전문교과라는 게 있죠. 근데 일반고에는 전문교과가 없겠죠. 따라서 그 두 개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한다면 결국은 이 공통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교과는 선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보통 교과 중 두 개 다 있는 교과 유형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요새 많이 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면은 특성화고의 기초 과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성화고의 기초 과목을 일반고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럼 특성화고는 우리 기초 과목이니까 우리는 전문교과 2의 과목으로 가르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과정 간 전문교과 2 과목을 공동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고 직업과정이래 이제 옛날 종합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문교과 2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교과 2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미리 따져줘야 될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년 정보 있어야 되겠죠? 반 정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학기면 1학기에 대한 설정, 여름학기면 여름학기에 대한 설정이 미리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이 계절학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면 거점 학교는 계절학기로 성적 처리했다면 그럼 받는 학교도 역시 계절학기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계절학기 설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단위로 구성된 실무 과목의 경우 실무 과목 편제 등록 시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하고 성적 처리 완료 후. 근데 왜 굳이 학생 선택이냐? 이거는 제가 이따가 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일과 시간에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출결 처리를 하고 출결 체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나 방학 중에 운영하는 거는 출결 체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무 과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무 과목에는 능력 단위라는 애들이 따라 붙어 있죠. 그럼 능력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얘들이 몇 시간을 이수했느냐를 정보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결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능력 단위가 몇 시간 이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수 시간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입력 방법으로서 학생 선택 능력 단위 편성을 하는 약간은 돌아가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묻고 답하기 한번 볼까요? 묻고 답하기 보면 정보과학 과목은 전문교과 원의 과학계열 과목이래네요. 전문교과 원의 과학계열 과목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편성할 경우 이건 뭐 방금 설명해 드렸죠. 일반 고등학교 같으면은 전문교과라는 게 없죠.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있는 거는 뭐냐?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심화 과목으로서 연계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기술가정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실전 한번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 즉 거점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영미문학 읽기, 교육학을 개설한다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확률과 통계 개설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를 개설하는데 얘가 여름학기에 개설한대요. 그래서 여름학기에 개설하는 거를 한번 그리고 1학기에 개설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 교육과정으로 가야겠죠. 교육과정에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관리입니다. 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뭐였죠? 확률과 통계 1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해 보겠습니다. 등록하고 얘가 1학기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선택하시면 여기서 확률과 통계라고 있죠. 자, 1학기 보이시죠? 그 다음 수학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률과 통계 선택하시고 단위수 3단위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교과목처럼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럼 얘를 닫아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해당 과목명 여기가 지금 링크가 걸려 이렇게 밑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보통 이런 표시가 될 때는 링크가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팝업 창이 뜹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집 및 시간 배당 수정 일반고라고 뜨죠. 여기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바로 여기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체크하면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저장. 자, 여기 체크를 딱 하니까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성취도 5단계. 원래 일반 선택 과목 체크하자면 석사 등급 9등급이거든요. 공동교육과정 체크하자마자 성취도 5단계로 나옵니다. 저장할까요? 그러면 저장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성적 처리 유형의 이 과목은 공동 과목으로서 성취도 5단계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한 나이스가 안내해 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름 학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학교 정보로 가서 학교 정보 기준연도 학교 관리. 여기서 여름 학기 저장. 하나 알려드릴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 학기를 세팅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학기에도 생성이 되나요? 안 되죠. 여름 학기를 세팅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계절 학기에 대한 학적을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확인하고자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관리,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1학기는 있죠. 1학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기가 전체로 이제 보이면서 여름 학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기 해서 1학기 굳이 학기를 안 바꿔도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이 모든 게 다 보이니까요. 자, 여름 학기 선택하시고요. 영어 선택하시고요.
이번엔 영미문학 읽기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얘가 몇 시간인가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3단이네요. 똑같이. 자, 그러면 3단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3단위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3단이니까 성적 처리 유형은 제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했죠? 조회 눌러볼까요? 아하,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여름학기 나옵니다. 자, 영미문학 읽기 클릭하시면 기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공동교육과정이라서 요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눌러줘야죠. 반드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를 눌러주셔야지만 나중에 공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유형이 똑같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저장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다시 원래대로 학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굳이 뭐 학교 정보를 안 바꿔도 여름학기에 대한 편성은 할 수 있겠죠. 굳이 제가 괜히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특성학고로 갑니다. 우리 특성학고 선생님들도 하실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실무 과목 등록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교양교과 역시도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선택한다라는 거, 뭐 공동교육과정이로서 뭐 성적 치료형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반드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과 세특의 비고란에 공동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번엔 특성학고 해보겠습니다. 와우, 특성학고에 여러 개가 많네요. 자, 그러면 기계제도 2단위 밀린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는 기초 과목, 기초 과목이고요. 얘는 실무 과목입니다. 기초 과목의 경우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의 과목 설정하던 것과 똑같죠.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실무 과목만 조금 다르니까 실무 과목을 좀 더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 내려볼까요? 왜 얘가 왜 진로 선택 과목일까요?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요.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같이 개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에도 기계제도가 들어가려면 이 기계제도의 원래 태생인 기초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도 편성할 수 있게 진로 선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거를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나봐요. 자,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제도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록하기. 자, 그러면 A고등학교가 아닌 B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B고등학교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에 가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련해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여기입니다. 자, 공업계 조회하시고요. 등록하시고 얘가 1학년이 맞았나요? 1학년의 기계제도 3학년의 밀린 가공입니다. 자, 그러면 1학년에 1학기에 이 원래 전문교과 2죠. 그런데 얘는 기계제도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럼 기계는 어디 쪽일까요? 여기 기술과정 쪽이겠죠. 그럼 기술과정 쪽을 선택하시고 기술과정 물론 여기에 기계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이 진로 기계제도라는 교과목은 원래는 전문교과 2의 기초 과목인데 얘가 진로 선택으로 어떻게 된가요? 편제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편제 이동 과목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편제 이동 과목 선택하시고
기계제도라고 합니다. 예, 기계제도 과목 선택하셨으면 여기서 2단위였거든요. 2단위. 그리고 성취도 3단계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선택이 자동으로 되네요. 얘는. 뭐 아니면 일반 선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 예,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빠져나가서 기계제도 과목 얘를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저장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학년의 여름학기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3학년에 조회하시고요. 여름학기로 등록해 보죠. 등록. 예, 여름학기. 그리고 전문교과 2에 기계 밀린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밀린 가공. 이게 기본 작업 밀린 가공의 단위수를 3단위. 원래 보통 이제 밀린 가공의 선택한 능력 단위라면 이렇게 할 텐데, 아하, 여름학기에는 출석 체크를 나이스로 안 해도 된다라고 본다면, 예, 굳이 얘를 여기다 체크하는 게, 체크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보면, 예, 여름학기고요. 여름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시간표 편성, 시간표 운영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이 능력 단위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능력 단위를 선택하라고요? 저 밑에 있는 없네요. 그럼 어디 있어요? 능력 단위를 눌러주시고 쭉 내리시면 학생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를 체크하시고 쭉 내려서 능력 단위 학생 선택이라는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추가를 하고 단위수를 3단인가요? 2단이었던 것 같아요. 2단위 저장. 단위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그럼 닫아줄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단이네요. 밀린 가공 3단위. 그러면 밀린 가공 선택하시고요. 뭐 우리가 만들어 준 건데 3단위로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요. 자, 공동교육과정이죠. 공동교육과정 체크하셔야죠. 예, 그리고 저장합니다. 뭐 보통 다른 교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나 교양이나 실무 과목이나 기초 과목이나 모두 다 편성은 일반적으로 편성 방법대로 편성하시되 마지막 끝나고 나면 과목명을 선택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쭉 안내가 나오는 거고요. Q&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표에 등록하지 안 한 겁니다.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작업 어쨌든 처리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본교 학생들의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이 0시간으로 표시된대요. 타교 학생들은 직접 입력이 가능한데 본교 학생들의 능력 단위는 이게 0시간으로 표시되면 이수 시간 재계산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가 답이 있는 거예요. 시간표에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나이스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 과목에 대한 능력 단위 편제 등록 시 구성된 능력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한 후 실무 과목 학생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면 요 학생 선택 추가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학생들만.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학생을 선택하고 학생 선택 추가를 눌러서 진짜 능력 단위와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이스와 이 능력 단위의 연계가 이제
이게 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체크 대상에서 빠져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자, 내려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먼저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학생부 검증을 했더니 이렇게 해당 능력 단위의 이수 시간이 해당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런 이유는요. 얘가 나이스가 그 시간표와 연동된 능력 단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름 학기에 했기 때문에 2학기에 편성된 시간표가 아니라 여름 학기에 편성된 시간표이다 보니까 얘가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인정 오류인데, 그런데 이걸 인정 오류라고 쓰기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을 하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학생 선택 능력 단위는 체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저런 확인 필요 팝업을 띄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개 이상의 능력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생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한 수행평가 영역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A 실무 과목에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실제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 이 능력 단위를 고지고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렇다고 학생 선택 능력 단위가 1, 2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 선택 능력 단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평가할 때 능력 단위 1 평가하고 능력 단위 2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놓겠느냐? 바로 이렇게 그 편성된 능력 단위, 학생 선택이라는 능력 단위의 수행평가 영역으로 각각의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에 대한 영역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행평가 성적이 예성적 따로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각각 능력 단위에 대한 성취도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성적 처리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사항 관리의 능력 단위별 성취도를 훨씬 더 잘 입력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약간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거 공동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거 얘기했었고, 여기 실무 과목 선택이 되면 여기 보면 이 얘기입니다. 실무 과목도 공동으로, 학생 선택도 공동으로, 둘 다 공동으로 표시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좀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농어촌, 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교와 거점 학교가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 본교는 거점 학교가 아닌 거예요. 타교 학생들만 공동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동일 과목을 개설하려면 나이스는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본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성적 산출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교 학생들은 이렇게 공동이라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비고란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따로따로 성적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교 학생들의 과목은 1학기 또는 2학기의 정규학기에 공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계절학기에 편성을 하면 각각 성적을 따로따로 성적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따라서 성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비고란에 이렇게 학생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묻고 답하기 얘는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공동실습소에서 여름학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삭가공이라는 2단위 실무 과목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삭가공은 연삭가공인데 여기서 시간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 아까는 그 실무 과목인데, 실무 과목인데 시간표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표 편성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학생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 공동실습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중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시간표 편성해서 출결까지 다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시간표를 나이스에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 선택 능력 단위 할 필요 없죠. 직접 해당되는 능력 단위를 편성해 주면 됩니다. 시간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 위에 얘를 활용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도면 분석, 연산 가공을 하나씩 편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자, 그러면 얘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학기요. 자, 그러면 여름 학기에 공동실습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몇 학년이었죠? 3학년에 기획과 1학기에 공동실습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자, 1학기였네요. 자, 그럼 갑니다. 등록. 여름 학기가 아니죠? 1학기입니다. 1학기로 돌려놓고요. 학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2에 기계 과목입니다. 기계 과목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등록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기계에서 연삭가공. 연삭가공에 아까처럼 학생 선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직접 얘는 시간표에서 활용할 거니까 기본 작업과 도면 분석에 해당하는 시간을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었거든요. 저장이 완료되었으면 얘를 닫고요. 뭐 하셔야 됩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조회 한번 누르십시오. 조회 누르시면 짜잔 짜라잔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연삭가공 과목명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는 시간표를 이용하는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 편성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을 해보았고요. 교육과정 편성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거였습니까? 실제로 편성하듯이 쭉 편성하고 이렇게 특성화과 일반 교과가 같이 할 때는 진로 선택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고 나면 설정하고 나면 반드시 빠져나와서 과목명을 선택해서 공동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